내가 너 때문에 산다. 자녀는 그 속에서 부모의 힘듦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부모를 만들면 안 되지. 자녀는 근데 그 상태에서 생각보다 결혼을 해서도 이 무거운 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상담, 부부 상담,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상담을 주로 하는 김선영 소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굉장히 힘듦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를 낳지 않았다면 아빠와의 결혼 생활 또는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힘든데도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자녀는 그 속에서 부모의 힘듦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겠구나. 부모님을 책임져야겠다.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부모를 만들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아이가 점점점 의젓하게 성장을 해요. 부모는 자식이 어른스럽고 의젓해지니까 마냥 좋아합니다. 자녀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생각보다 결혼을 해서도 이 무거운 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남편분이 이제 부모님을 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경우에 아내와의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왔는데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부모님을 계속 공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도 지어주고, 그런데 우리 집은 20평밖에 안 되는 전세에 살고 있는데 부인도 생활비를 한 달에 150만 써라고 기준만 주고 부모님에게 카드를 주고 부모님은 정말 흥청망청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부를 보면서 생각보다 남편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부모님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해서 부모님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남편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 자녀는 현재 가족과 갈등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자녀가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버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그 다음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어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모든 것을 부모가 선택하면서 자녀를 케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걸 입어 하고 부모가 원하는 옷을 아이들한테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됐을 때 본인이 입고 싶은 옷들을 입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골라야 하고 이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너가 이거 입으면 예뻐. 빨간색이 더 잘 어울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거를 아이에게 권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대신해서 선택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럼 아이들은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할 줄 몰라. 엄마가 선택해줘야 돼.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을 어려워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런 부모 같은 경우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굉장히 의존력이 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부분을 어려워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을 좀 만나 뵈면 난 너무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돌아보니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관심 받고 싶었고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결정을 좀 안내해 주길 바랬대요. 그래서 본인의 욕구를 지금의 현재 자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과잉 보호를 하다 보면 자녀는 어린아이인 채로 그대로 멈추고 몸만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지만 내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되고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고 크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과하게 감정적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 그리고 자기 안에 감정적인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가장 약한 자녀에게 그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녀는 그 감정을 들을 때 부모가 굉장히 화가 났고 그 화는 나 때문에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적인 부모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생활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화나지 않게 하는 데에 집중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어떤 피해의식과 그리고 스스로 또 분노가 더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과한 감정이 들 때 잠시 동안 자녀와 좀 떨어져서 감정을 좀 식힌 다음에 자녀에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상처받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고 컸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있을 때 부모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때 저 부모는 좀 여유가 좀 있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런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게 말이 불쑥불쑥 자녀가 나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이가 부족하지만 너를 정말 잘 키웠고 그런 부모를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우주고 지구이다 보니까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다 보니까 부모의 평가와 판단과 비판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본인 자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조금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부모랑 좀 거리를 둬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스스로의 감정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못했을 때 내가 스스로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때 내 자신한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필요한데 스스로 오늘도 참 잘했어. 자신에게 스스로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내 스스로가 왜 자책을 하고 계신지 내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자녀가 나 때문에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그동안 내가 우리 부모보다는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끝없이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그동안 잘했어. 애가 나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밤잠 못 자가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애썼어. 스스로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와 좀 더 떨어져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자녀와 조금 더 소통을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준다면 좀 더 서로의 의사소통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